김기용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센즈랩의 김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월 동안 유효 프로파일링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면서 참 치열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6개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 텐데요. 이 공격 그룹 추적과 공격 기법 분석은 사실 이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셋화 시키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까지 만들어서 전문 분석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고 그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많이 의견도 주셔서 이 데이터셋이 끝까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다음은 검증, 활용 및 성과, 그리고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구축입니다. 저희 사업의 요구사항들은 첫 번째로는 APT 공격 그룹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넷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국내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위협들을 탐지 대응할 수 있는 룰셋이나 어떤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였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공격 그룹과 본넷 그룹만 할 것이 아니라 하단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랜섬웨어에 대한 데이터셋도 구축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들도 같이 함께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공격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언노운까지 포함을 하면 올해 RSA 행사 가서 물어봤더니 레코디드 퓨처 같은 경우는 한 70만 개 정도 되는 공격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마이터에서 식별한 것들이 한 4,500개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4,500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위협이 되는 주요 공격 그룹에 대해서 선별을 먼저 했습니다. 마이터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이터에서 선정되어 있는 어쩌면 표준화되어 있는 그 공격 그룹들을 일부를 실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될 데이터셋을 수집해야 될 대상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격 그룹 마이터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공격 그룹 이름과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 추출을 했고, 그리고 그룹 아이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 이름을 부르기도 좀 힘들고 또 기업들 분석하는 전문 어떤 기관들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GID 기준으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달고 있고 어떤 악성 코드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수집을 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여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먼저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객관성을 좀 답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 분석 전문 업체들이 쓴 보고서들을 개별적으로 다 수집을 했고 그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IOC 정보들을 추출하는 식으로 저희는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IOC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키사 종합 분석팀하고 중간에 회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 IOC만 가지고 추적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 또 틀리게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 분석가들은 이 코드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정보들을 데이터셋화 시키고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하면서 공격 그룹과 기법들을 추적을 하고 프로파일링 하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집된 IOC들 중에서 엔트로피 수준이 낮은 네트워크 관련된 IOC들은 제거하고 파일들 가지고 이 파일들을 디스어셈블하고 함수 단위의 어떤 특징 정보들을 추출해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넷 그룹이었는데요. 이 본넷 그룹이 사실 이 사업이 발주되는 시점만 해도 이 본넷이 사실 트렌드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셋을 다 구축을 하는 시점에는 오히려 이 공격 그룹들이 이미 잘 만들어지거나 잘 구축된 본넷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본넷도 여러 가지 타입의 본넷 타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한 방법은 살아있는 애들 가지고 좀 수집을 하자. 죽어있는 이미 뭐 킬체인들이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백신들이 탐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라이브 CNC 저희가 실제로 접속도 해보고 이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을 해서 이 라이브 CNC를 중심으로 저희가 본넷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 그룹과 본넷 그룹 두 가지 다 이렇게 시드 IOC만 가지고는 1억 건, 2억 건씩 이렇게 되는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건 좀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나 아니면 시드 IOC나 아니면 실제 라이브 CNC를 통해서 접속하고 있는 바이너리 정보들을 시드 IOC로 구축을 하고 이 시드 IOC를 기반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악성 코드가 통신했던 IP를 추출하고 그 IP와 통신했던 다른 샘플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뎁스를 추적을 해 나갔고요. 저희 경험상 저희가 요번에 요구를 했던 뭐 1, 2억 건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는 한 2뎁스 정도 쫓아가니까 전체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드 IOC와의 연관관계들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가 초기 데이터셋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저희만의 어떤 포맷으로 제이슨 형태로 공유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스틱스 포맷으로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틱스가 우리가 만든 모든 데이터 형태들을 다 잘 표현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X-로 따로 표현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셋 형태로 만들었고요. 많이 쓰고 계시는 뭐 관제 제품들이나 뭐 보안 관련된 제품들이 이 스틱스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에 공개를 할 때 이 스틱스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 데이터셋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위협이 발견되거나 어떤 추적 과정에 있으실 때는 저희가 따로 표현한 정보들을 가지고 추가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오브젝트들도 다 다시 선언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센즈랩이 지금 이렇게 만든 스틱스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스틱스 표준화 기구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스틱스 추후 버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 그리고 키사와 함께 만들었던 데이터셋에서 표현했던 오브젝트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데이터들을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스틱스 포맷까지 만드는 전체 과정들을 저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원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하나의 데이터들을 생성하는데 그래도 뭐 3분 정도씩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는 조기에 이 단시간 내에 몇억 개나 되는 분석 데이터들을 모두 만들기는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S Azure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동시에 한 400대, 500대 정도 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동시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스틱스까지 생성하는 거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를 좀 생성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초기 IOC 데이터가 있고 이 IOC 데이터를 분석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도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서 누구나 다 분석하실 수 있는 어떤 정적 분석 데이터라든지 해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기본 정보라고 저희는 표현했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리소스가 좀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 분석의 메타데이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추가 분석 부분이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돈 들여가면서 일일이 다 분석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 만약에 의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실증에 참여를 하시면 이런 추가 분석 데이터들의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응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 네모 친 부분이 결국 이렇게 초기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이 결국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들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메타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종 결과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온라인 여러 가지 SNS나 매체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던 여러 가지 공격 그룹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을 나타내는 해시값, IP, 도메인 URL 등 굉장히 많은 IOC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희 코드 분석팀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룹 네임도 GID까지 붙여가지고 실제 마이터에서 지칭하고 있는 표준화된 어떤 이름들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 쪽도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네, 완료를 했습니다. 본넷 그룹도 보신 것처럼 미라이 본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뭐 지금 2023년 7월 시점에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데이터셋을 구축할 당시에는 실제 라이브 CNC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본넷들이었고요. 이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구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모든 데이터셋이 사실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긴랩을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많은 요즘 뭐 APT 관련돼 있는 많은 공격 그룹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인텔리전스 보고서들이 GitHub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가실 때 이제 클럽만 뜨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하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모았는데요. 일단은 키사 내부에 긴랩을 구축을 해서 그 긴랩 내부에 전체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장점은 실제 만약에 데이터셋의 수정이나 어떤 히스토리 관리들이 좀 용이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나 잘못 클러스터링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수정했던 이력들을 남겨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긴랩이나 GitHub 자체 도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답보하기 위해서 수집했던 보고서라든지 제이슨 파일 같은 것들도 웹상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집했던 근거들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1차 메타데이터도 제이슨 형태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차에 디서셈블해서 함수 단위 어떤 특징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네, 데이터셋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격 그룹이나 공격 기법의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함수별 특징 정보도 보시는 것처럼 따로 그 오프셋 정보라든지 함수의 어떤 특징 정보들을 다 데이터셋화 시켜서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IPD나 도메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뭐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스틱스로도 뭐 확인할 수 있어서 만들어진 스틱스의 그 제이슨이나 오브젝트 데이터들을 그냥 스틱스 뷰어에 넣으면 전체 이 공격 그룹의 활동 징후라든지 활동상의 연관관계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최우인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정리했던 별도의 공격 그룹별 보고서도 노션으로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추후 개방 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각 공격 그룹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어떤 IOC들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본넷 그룹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 다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이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업의 요구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야라 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IOC들, 뭐 김숙희나 라자루스의 특정 IOC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라 룰셋으로 탐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해서 야라 룰셋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공격 그룹이나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시각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공격 그룹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리고 주로 타겟이 되는 산업이나 공격 국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활동 시기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IOC를 바이러스 토탈의 역으로 쿼리를 해서 얘네들의 퍼스트 씬 데이터들을 차트로 만들어 봤는데 이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나와 있는 활동 징후랑 거의 유사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I로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해당 공격 그룹이 많이 사용하는 마이터의 어떤 TTP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 저희가 수집 분석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저희는 AI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6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14개 정도 되는 모델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하나 잘 만들기도 어렵지만 저희가 문서형, 실행형, IOC형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으로 모델화 시키고 검증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주로 입력이 되는 것들은 파일들인데 지원되는 파일들은 확장자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니네가 구축한 이 데이터셋이 특정 공격 그룹과 기법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제가 PM으로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또 스스로 어떤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분석가들은 악성 코드 샘플이 수집이 되면 그 악성 코드를 디스어셈블을 합니다. 그래서 CFG를 그리거나 디스어셈블 된 내용들을 다시 리어셈블해서 C 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바이너리를 디스어셈블 했을 때 나오는 전체 어떤 정보들을 데이터셋화 시켰기 때문에 신규로 나오는 샘플들도 마찬가지로 디스어셈블해서 우리가 기구축된 데이터셋과 비교를 하는 식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데이터셋 풀에는 다양한 공격 그룹과 공격 기법들이 함수 단위의 어떤 특징 정보들로 풀 형태로 전체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샘플이 나왔을 때 이 신규 샘플을 디스어셈블해서 함수별의 특징 정보들을 이 기존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비교를 하는 식으로 추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스트링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수억 개의 샘플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이고 수억 개의 디스어셈블 했을 때 나온 수억 개의 함수들의 특징 정보들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산술적인 시간 내에는 연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벡터화 시켜가지고 AI로 학습을 시켰고, 학습시킨 모델들이 반대로 신규로 입수되는 신규로 수집되는 샘플들의 특징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만큼 유사한지 추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실제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업무랑 비슷했었습니다. 실제 분석가들도 내가 과거에 이 샘플 분석해봤는데 이거 김수키에 어떤 누가 분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케이스에 분석해봤더니 이런 누가 뭐 러시아에 누가 공격을 했던 케이스야. 이런 것들이 본인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 어떤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쓰거나 추적하는 과정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데이터셋이 그 형태들을 정확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아니면은 굉장히 10년차, 20년차 되는 분석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데이터셋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AI 모델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벡터화 시킨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유사한 형태로 드라이덱스라는 공격 그룹과 TA505라는 불리는 공격 그룹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양한 저희가 시각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격 그룹들하고도 어떻게 유사한지들을 분류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코드상의 특징 정보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우리가 이 공격 그룹을 특정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링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렇게 AI가 분류를 한 게 정확한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디스어셈블한 결과들을 보시면 코드상에 굉장히 유사한 특징 정보들을 확인을 육안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시연 영상인데요. 실제 동작하는 화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하나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함수들을 디스어셈블하고 함수 단위의 특징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공격 그룹과 테크닉 아이디들을 추출하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도구로 만들어 놨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저희 시간 따로 준비를 해서 이 영상 궁금하신 분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스스로도 검증을 했지만 3자 검증도 수행을 해서 TTA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니네가 만든 데이터셋이 정확하게 만들었고 만든 모델들이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증명 자료드리고 그럼 이렇게 만든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제주항공하고 CQI 케이스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실제 이 만든 데이터셋이 유의미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실증하기 전에 저희가 이 실증도 그냥 실증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데이터셋을 전달을 하면은 또 데이터셋을 가지고 가공하고 뭐하고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AI 모델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고객 실증 기관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가시는 방법을 했고, 두 번째는 REST API 방식으로 어떤 API를 간편하게 호출만 하면은 저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증 기관들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들 외부 완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그 서버망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어플라이언스에 탑재해서 들고 들어간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실증을 했고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담당자분들이 실제 실증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서 저희가 그냥 네트워크망에 물려버렸습니다. 파이어아이나 뭐 여러 기타 보안 장비들이 트래픽 미러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고 그 트래픽 상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추출해가지고 이것들 위험을 식별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해서 응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실증할 수 있는 API 그 모델도 이런 식으로 트래픽의 모니터링을 물려가지고 데이터를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좀 짧은 시간 동안 모니터링 했고요. 몇십만 개 정도 되는 파일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 수집된 파일들과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파이어아이 장비 그리고 우리가 만든 AI 모델들을 상호 검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파이어아이 탐지랑 저희 탐지랑 똑같이 실제 위협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저희가 트래픽 모니터링 했던 구간이 서비스망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항공이 서비스하는 웹서버 앞단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수집된 샘플의 대부분들이 그 제주항공에서 실제 서비스하는 웹의 이미지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위협이 식별이 됐다면 제주항공 웹페이지가 디페이스 됐거나 해킹이 됐다라고 저희가 식별할 수 있었는데 뭐 기간도 짧았고 뭐 저희가 식별할 수 있었던 어떤 망의 어떤 특징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기 때문에 전부 다 정상 파일로 식별을 한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 실증을 고민하고 계실 때 실제 내가 어떤 파일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 그냥 트래픽으로 이렇게 밀어 물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실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CQI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고객사로부터 다양한 인텔리전스 분석 대상의 파일들을 수집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저희 AI 모델과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답을 내려준 것과 분석가들이 실제 분석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CQI 입장에서 저희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고 AI 모델로만 검증을 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의 탐지율이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언노운 공격 그룹도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해냈는데 나중에 얘가 명명이 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실제 EXE 파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형 파일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형 파일들을 입력을 했을 때 악성 정상 여부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공격 기법과 공격 그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사실 좀 자극적일 수도 있으나 저희가 기존의 백신 업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저희는 그 바이러스 토탈에서 한 8시간 정도 되는 피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악성으로 식별된 문서형 파일들을 전부 다 받아봤고요. 보시면은 국내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어떻게 탐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산 백신들은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들을 쭉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저희가 8시간 동안에 수집된 문서형 악성 코드가 한 7,511개, 이 중에서 실제 진짜 악성으로 식별되는 것들이 한 3,036개 정도 나오는데 기존에 쓰고 계시는 안티바이러스 백신들은 이 중에 1,480개 정도밖에 탐지를 못했습니다. AI 엔진은 비교적 높은 3,000개가 넘는 탐지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하자면 약 1,600개, 1,500개, 1,600개 정도 사이 정도 되는 이 수량은 실제 백신에서 탐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신종 변종이 많은 문서형 악성 코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이 실제 값어치가 있어라는 챌린지를 많이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검증을 해보면 실제 위협인지 실제 악성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파일들도 꽤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은 이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영역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좋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좀 어나운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에이바 컨퍼런스에 관련 내용들을 한국인텔리전과 같이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센즈랩이 머리어스닷컴이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기술 저희가 안 쓰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머리어스닷컴이 하루에 한 200만 개 정도 되는 악성 코드 샘플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단순히 악성 정상 뭐 이렇게만 식별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만든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 서비스 개선을 해보니까 웬걸? 이 악성 코드 샘플이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공격 그룹이 실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머리어닷컴을 굉장히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 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3D 벡터들이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물론 블로그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어떤 인텔리전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 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IOC 정보들만 축약을 해가지고 전체 하루 매일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뭐 1,400개, 2,000개, 3,000개 정도 되는 보고서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특정 산업군까지 지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군에 어떤 공격 기법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AI 엔진, AI 모델들 그리고 데이터셋들을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위에 보시는 것과 밑에 보시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이 캠페인이나 전체 공격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AI가 식별하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인텔리전스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면 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시점에 정확한 의사결정은 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생성형 AI, 초거대 AI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떡하니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과 우리가 사회에서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기반 삼아서 어떤 데이터셋을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고 어떤 데이터셋을 더 가공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그리고 초거대 AI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년, 3년 넘게 이 데이터셋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어떤 인공지능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초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저희가 뭐 고생했던 내용들을 좀 발표드리느라 좀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기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